이석증이 이제 낫고 나서도 잔 어지러움이 오래 지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안진 검사가 항상 100% 정확한 게 아닌 게 이석을 이렇게 해가지고 굴리는 걸 테스트 해봐야 되는데 때에 따라서는 마침 검사할 때 그 이석의 움직임이 잘 생기지 않아서 안진 검사가 정상으로 보이는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이석증이 미세하게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석증은 진짜 완전히 좋아졌는데 잔어지럼이 갈 수도 있고요. 다른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좀 잔어지럼이 오래 가서 오는 경우에 확인을 해보면 실제로 이석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은 이석이 실제로는 그쪽에서 검사할 때도 좋아졌다가 또 그 사이에 또 하루 이틀 있다가 그날 밤에 바로 재발하면서 그 미세한 이석 부스러기가 다시 방골이관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잔어지럼이 해결되지 않고 오래 가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전자현미경을 보면 이런 부스러기들이 있거든요. 이게 이렇게 방골이관 안에 들어가면 이석이 되는데 이석이 존재해야 될 공간으로 나오면 증상이 없고 방골이관 속으로 들어가면 증상이 생깁니다. 우리가 치료라고 하는 거는 머리를 잘 굴려서 밖으로 빼내는 게 치료가 되거든요. 밖으로 빼놓은 이석은 원래 있던 자리에 재부착이 되기도 하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녹아 없어지는데 녹아 없어지기 전에 다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잔 어지럼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잔어지럼증이 있는 게 치료가 잘못되거나 아니면 제 몸에 이상이 있는 신호로 받아들이지 않아도 괜찮은 건가요? 예, 그런 건 아니고요. 여러 이유로 잔 어지럼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잔 어지럼 없이 빨리 이석증이 나으면 좋겠지만 생각보다 정말 많은 분들은 그 잔 어지럼이 좀 오래 가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그러한 이석증 후에 생기는 이제 일종의 후유 어지럼, 잔 어지럼이 얼마나 오래 가는지 연구를 한 결과가 있는데 평균 16일 정도 지속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평균 16일이라는 거는 더 빨리 좋아지는 사람도 있고 2, 3일이면 좋아지는 분들도 분명히 있고요. 근데 오래 가서 한 달, 두 달, 심지어 서너 달 이상 지속되는 분들도 생각보다 꽤 많이 있습니다. 운동을 안 하는 것도 좀 회복이 늦어지거나 재발이 오는 게 영향이 있을 수 있나요? 그럼요. 이석에 잔어지럼을 느끼는 몇 가지 이제 기전이 있을 텐데 운동을 안 하게 되면 빼놓은 이석이 혹은 방골이관 안에 있는 이석이 활동을 하면서 녹아 없어져야 되거든요. 마치 우리가 이제 물에다가 설탕을 넣었을 때 그냥 놔두면 설탕이 다 안 녹는데 저어주면 설탕이 잘 녹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우리가 활동을 하면 걷기라든지 집안일이라든지 자꾸 운동이라든지 활동을 하다 보면 이석이 빨리 녹아 없어질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죠. 근데 활동을 하지 않으면 일단 이석이 더 오래 갈 가능성이 높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어지럼이라는 것은 내가 느끼는 감각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검사를 해보면 비디오 안진 검사에서 안진이 정말 비슷한 수준의 눈떨림, 즉 이석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나는 너무 어지러워서 난 일상생활을 못하겠어요. 지금 회사 휴직해서 회사 못 나가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난 전혀 어지럽지 않다라고 느끼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게 느끼는 감각이 사람마다 달라서 확실히 이제 감각이 너무 과하게 섬세하다 보면 이석증을 많이 느끼는 분들은 회복이 더 오래 걸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감각이 예민한 것뿐만 아니라 이게 어지러움이 생기면서 불안을 느끼는 분들이 또 계세요. 보통 뭐에 대한 두려움이 크냐 그러면 재발에 대한 두려움이 큽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렇게 불안을 느끼는 분들이 간 어지럼을 더 길게 느끼고 더 심하게 느끼는 경향이 있는 거는 확실해요. 일단은 내가 전반적으로 계속 회복되고 있으면 일시적으로 나빠진다고 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좋아지는 과정에서도 충분히 이게 나쁠 수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재발했는지 정말 불안하다라고 느끼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내가 이걸 꼭 확인해야 된다. 그러면 병원에 와서 확인하는 게 제일 확실한데 이게 현실적으로 매번 병원에 오기가 힘들잖아요.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도 환자분들이 내 어지러울 때 바로 오면 좋겠다 그런데 진료가 자꾸 밀리거나 예약이 안 되고 해서 또 빨리 처치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럴 때는 자가치료를 보통 대부분의 병원들에서는 혼자서 치료하는 방법을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관리하는 운동, 배운 운동대로 해보시면 되고 근데 저도 그렇고 또 다른 병원도 그런데 초기에 이석증이 너무 심할 때는 자가 운동을 굳이 하지 말라고 알려드려요. 초기에 이제 이석이 왔다 갔다 많이 하는 시기에는 오히려 더 심해지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혼자서 체크하지 말고 하루 이틀 좀 더 지내보다가 어지러움이 계속 지속이 되거나 심해지면 병원에 와서 체크해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회복 중에 너무 움직이면 이석이 또 빠져나올까봐 좀 누워있고 움직임을 좀 줄이려고 하는데 이 방법이 좀 좋은 방법이죠? 이게 예전에 우리가 처음에 이석증을 저도 배울 때 일단 이석증이 걸리면 밤에 눕지도 말고
그냥 이제 소파에 앉아 있고 일주일 동안은 왔다 갔다 하지 마라, 그냥 계속 기대서 가만히 있으라, 이렇게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썩 예후가 좋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 움직이면 처음 뭐 하루 이틀 2, 3일 내에 이석이 되돌아가는, 그러니까 이석이 재발이죠. 이석이 재발을 조금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 아무래도 내가 좀 이석이 잘 들어가는 자세를 취하거나 움직이다 보면 잘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근데 그거보다 더 안 좋은 게 이석이 더 오래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이석이 더 잘 녹아 없어질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 거고요. 그 다음에 가만히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의 어지러움 감각은 더 예민해집니다. 자꾸 움직이고 이석을 조금씩 느껴야지 어지러움 감각이 거기에 또 적응을 하는데 어지러움 감각이 예민해져요. 그래서 이게 너무 심해서 조금만 움직여서 또 토한다, 그런 분들은 가만히 계실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렇지 않는 한 내가 자꾸 움직이는 게 훨씬 더 좋고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막 심하게 어지러운데 무리해서 움직이라, 그런 건 아니에요. 이석증의 정도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이석증이 좀 심하지 않다라고 하면 일상생활 하셔도 됩니다. 특히 이석증이 있을 때 걷는 동작은 대부분 많이 어지러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제 고개 숙이고 식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설거지 한다고 고개를 숙인다든지 이제 신발 신는다고 몸을 숙였을 때, 이럴 때 많이 어지러움을 느끼지, 걷는, 머리를 세우고 이렇게 걷는 정도로는 크게 어지럼증을 느끼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럴 때는 좀 편하게 이제 걸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뭔가 뇌 쪽에 문제가 있어도 이런 증상이 돈 만들 수 있는데, 그냥 이석증에서 흔하게 또 생길 수는 있어요. 이제 인셉션이라는 영화를 보면 우리가 깊은 잠에서 그 주인공을 깨울 때 쓰는 킥이라고 하죠. 킥을 뭘 쓰냐 그러면 이제 사람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이 흔들림을 느끼는 전정기관이 그만큼 예민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깊은 잠에 있어도 흔들면 누구나 바로 깨요. 왜냐하면 그렇게 진화를 해왔거든요. 우리가 흔들린다는 거는 뭐 대표적으로 지진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아주 무서운 동물이 뛰어와서 땅이 흔들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흔들린다는 거는 우리가 뭐 위험을 느끼기 때문에 뇌가 이제 우리 뇌를 깨우게 되는데, 그렇다는 거는 우리가 위험할 때 활성화되는 신경이 있어요. 바로 교감신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화면을 보면 이제 요 자율신경이라고 하는 게 이제 부교감신경과 교감신경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교감신경은 우리 몸이 위험할 때 활성화되는 신경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 그냥 1초 이내에 확 스위치가 켜지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위험하다, 지금 상황에서는, 이석증 상황에서는 어지럼증이 되겠죠. 이제 어지럽다고 느끼면 흔하게 있는 증상은 뭐예요? 구토하는 거죠. 자율신경이 자극돼서 메스껍고 토하는 거. 근육에 힘이 자꾸 들어가기 때문에 손떨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긴장하면 손떨림도 생기고, 그다음에 뇌혈관이 막 수축 긴장했다 확장이 됐다 하면서 두통도 잘 생길 수가 있어요. 그게 물론 다른 병이 있어서 그런 증상이, 뭐 예를 들어서 뇌출혈이 있어도 우리가 머리가 아프면서 어지러울 수가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내가 어지럽고 이석증이 있으니까 근육에 경직이 와서 머리도 좀 아프고 뇌혈관에 영향을 줘서 머리도 아프고 속도 안 좋아지고 손도 떨리고, 그럴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그런 증상이 있는 걸 본인이 혼자서 다 판단하지 마시고 병원에서 의사랑 상의하시는 게 제일 좋긴 합니다. 심한 어지럼증은 좋아졌는데 잔어지럼증이 생기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는 크게 이상하진 않아요. 제가 영상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환자분들이 이제 제 영상을 보고 병원 와서 얘기해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나만 그럴까봐 되게 무서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석증 치료 후에 잔어지럼증이 있는 거는 영상을 보시는 분들만 있는 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짧게는 한 뭐 1주, 길게는 몇 달 이상 잔어지럼증을 느끼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무서워할 필요는 없고, 물론 혹시 다른 원인이 섞여 있을 수가 있어요. 뭐 이석증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면 뇌혈관에 문제가 있다거나 뇌경색이거나 뭐 종양이거나 뭐 아니면 다른 전정신경 매니르병, 그다음에 전전편두통, 이런 병들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정확하게 검사를 해보시고, 특히 이석증이 남아있으면 이석 정복수를 해서, 이석 치환수를 해서 빼놓는 게 제일 확실한 치료법이잖아요. 그래서 확인해 보는 건 필요한데, 너무 무서워하고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그런 사람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